바둑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바둑 최고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강남에서 최고의 강사와 품격 있는 회원들과 함께 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방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똑같이 끊었을 때 여기 이게 한 수가 늘어있다 이거예요. 이어갖고 이제 요거는 이제 심각한 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실제로 프로 바둑에서도 이창호 구단이 이런 데로 이렇게 쳐들어와 갖고 그 바둑을 역전을 시킨 바둑도 있어요. 실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요거와 더불어 요거는 대단히 그 세트로 있는 수법이에요. 있는 수법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끊겼을 때 여기 끊기는 것도 예방하고 요거를 제꼈을 때 넘어가는 것도 예방하고. 예. 먼저 제쳐요? 먼저 제치는 거는 역시 똑같이 이게 계속 남아있어요. 이게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 일단 넘어가는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 했을 때 여기 내가 먼저 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개는 예방이 된 거예요. 이거 넘어가는 거와 나와 끊는 거는 예방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거를 하고 끊을 수가 없으니까 요 놈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 문제가.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막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막는 수밖에 없어. 자, 끊으면 축이 안 되죠? 그럼 죽었죠. 그렇죠? 축이 안 되니까 죽었죠? 자, 여기 끊어도 역시 축이 안 되니까 죽었어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왔을 때 여기를 하고 요거 했을 때가 가장 신경 쓰이는데 이렇게 2개를 동시에 막는 거죠. 깊은 줄기가 해야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개를 동시에 예방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럼 한번 보죠. 이쪽에 돌이 있거나 이쪽에 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성립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후퇴하셔야 되는 거예요. 후퇴하고 이거 하면 여기를 막고 그럼 잡히는 게 있으니까 방어하면 여기를 제쳐서 이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손해봤냐? 엄청나게 손해 안 봤다 이거예요. 이렇게 붙이면 돼요. 붙이는 끝내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급소는 급소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행마를 다 못하고 여기를 가일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대책이 있다 이거죠. 최대한 대책은 살려주고 각성하면 된다. 물론 요거 오기 전에 요거를 제쳐 있는다고 하면 더욱더 좋겠죠. 이것도 없어지면서 붙이는 끝내기 끊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남으니까 이게 두시면 돼요. 이런 행마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 나머지는 이제 이 여기서부터는 참 이거는 뭐냐면 이게 아주 곤란해요. 또 이렇게 두셨어요. 너무 곤란해. 이거 혹시 제가 여기서 뭐 이상한 소리 했다가 여기 혹시 두신 분이 여기 계시면 내가 이거 아주 손님 떨어뜨리는 이거 아주 곤란해. 자, 이런 수는 그 바둑 한 100판 두면 한 번 정도 괜찮은 수법으로 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빈도가 굉장히 낮은
낮은 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뛰셔야 된다. 이거 겁내실 필요가 전혀 없다. 겁내실 필요가 없다. 그냥 이런 것은 이렇게 넘어가도 안 커요. 넘어가도 안 커요. 이것도 역시 중앙으로. 이것도 중앙으로 띄어서 두어 가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수는 만약에 이런 지금 현재 국면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쳐들어가는 수는 어땠을까? 이제 이런 거죠. 보통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두는 바둑도 굉장히 많아요. 프로들 바둑에서.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붙여두겠다는 거예요. 붙여서 예를 들면 뚫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모양이 아름답죠. 그래서 이게 싫으면 흙이 이렇게 해갖고 집을 요돌도 있고 하니까 집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집이 아주 짭짤해요. 잘 됐죠. 흙은 백은 그러면 뭐냐? 여기 세력을 선수로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12집 정도 흙이 얻은 거예요. 흙이 한 12집 얻었는데 이 돌의 가치가 향후 12집이 될 거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잘 보시면 이렇게만 갖다 놔도 요거는 이제 거의 선수니까요. 이렇게 됐다고. 이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정도 됐다. 그럼 이렇게만 놔도 여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법이 이렇게 집을 이렇게 돼 있을 때 집을 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뭔가 큰 데로 가도 충분히 본전을 뽑고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싸워도 되잖아요. 뭐 이거 행마법이 이렇게 편하다 이거죠. 상대가 손 빼면 이렇게 해서 깨면서 얘를 압박하는. 자기는 더 두터워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수법도 엄청 많이 두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다가가는 수법을 더 선호하는 기사도 많이 있어요. 선생님 거기서요. 예. 그 빛이 변으로 두 칸을 띄는 게 더 큰가요? 아니면 중앙으로 두 칸을 띄는 게 더 큰가요? 여기요? 지금 만약에 요 형태 같으면 이쪽이 훨씬 나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막으면 그냥 박살이거든요. 그럼 여기 놔야 돼요. 그럼 이게 선수로 이미 이만큼을 확보한 거예요. 된 거죠. 물론 이렇게 지켜도 엄청 커요. 집이. 그래서 이거는 선수이면서 내 집을 또 지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하는 게 조금 나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돌도 이쪽으로 뒀어야 돼요. 어차피 여기는 뭐 잡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늘어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엄청 손해를 본 거예요. 일단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붙이고 2단제 꼈을 때, 붙이고 2단제 꼈을 때는 그냥 중앙으로 가볍게 이어두시면 실수할 확률이 적다. 이거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이렇게 있는 수법. 그리고 막 끊었을 때, 변에서 막 끊었을 때의 수법은 보통은 단수 치고 늘어서 축과 뚫는 것을 맛보게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는 내가 강할 때, 좌우가 내가 강할 때는 중앙으로 늘어서 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게 원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상대가 끊어왔을 때, 요때에는 느는 것이 다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수법이 있지만,
여기서도 원래는 이게 정수지만은 상수한테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체 복잡하기 때문에 요쪽으로 늘어서 타고 올라올 때 여기 붙이는 수법으로 두시면은 초반에 망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잡한지 좀 보여주실래요? 요거요. 일단 요거는 너무 편하죠. 이렇게만 상수가 둬주면 이건 엄청 감사합니다. 이거는 흙이 무조건 좋아요. 흙이 무조건 좋다. 상수는 아마 이렇게 하고 여기로 막을 거예요. 여기서 요게 아니고 요게 아니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하수를 젖바둑을 접는다 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양쪽 단수 쳐갖고 버리는 작전입니다. 안 싸워주죠. 안 싸워주죠. 여기까지는 외길이죠. 외우기도 좋고. 그리고 딱 해놓으면 이 실리보다는 이 세력이 훨씬 두텁죠. 예. 그래서 이거는 백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쪽으로 막아야 되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럼 이제 여기서 흙은 한 수밖에 없어요. 이거 살아야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아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단수 치고 뛰어서 이제 전투가 벌어져요. 그러면 예, 한 칸 뛰어야 되고 백도 예, 날일자로 해서 변화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 힘빠지게 돼요. 근데 그게 뒤 먹지 말고 예. 바깥으로 쏴버리면 돼. 그거는 이제 백이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밟고 말고 그렇죠. 한 바퀴 쳐서 바깥으로 해서 아 이렇게요? 오 이거는 예 이거는 선수로 백집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흙집이 백집 돼 버렸고 백이 선수 뽑았고 이거는 잘 보시면은 백이 너무 잘 됐죠. 이거는 거의 한 2점이 날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1점 반 정도 그냥 날라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가령 이제 넉점 바둑이다 이거예요. 넉점 바둑이죠. 똑같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띄고 이런 형태의 바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미는 방향이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그 백이 유리하네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하네. 자, 백은 흙은 이쪽이죠. 늘면 여기. 그래서 모양이 나쁘죠?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되는데 상수가 이렇게 붙여왔을 때 길을 너무 허망하게 버려버리면 아주 곤란해요. 길을 허망하게 버리시면 안 돼요. 일단 싸우셔야 돼요. 근데 허망하게 안 버리고 싸우지도 않으려면 이렇게 이쪽으로 넣으시면 이 장면에서는 해결이 돼요. 상대가 단수 쳐주면 늘어서 이 형태는 이 한 점이 그냥 자동 사예요. 뭐 가일수를 안 해도 죽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음에 이 한 점은 너무 막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늘어야 돼요. 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두셔도 집이 짭짤하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저게 100점짜리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도 저것이 우리가 젖바둑을 둘 때에는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되는. 그러니까 기에서 실리를 안 뺏기면요, 젖바둑에서 기에서 실리를 허망하게 뺏기지만 않으면 바둑은 굉장히 길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를 작게 봐. 그래서 그냥 머리 복잡하면 그냥 서비스 해버려요. 그리고 나면 넉점 바둑이 갑자기 2점 바둑 돼 있고, 조금 지나면은 이거 내가 넉점을 놓은 게 맞는 건지 넉점을 접은 게 맞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서비스도 함부로 하시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에서 요 서비스는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붙이고 2단 제끼면 중앙으로 두텁게 이어 두시면 평균 이상은 되신다. 그 다음에 막 끊었을 때는 일단 중앙으로 넣는 것이 기본인데, 중앙으로 넣는 게 기본인데, 요 기에서만은 요거는 하나 기억해 두실만 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 선에 아까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넘어가는 게 안 될 때가 많다는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반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